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2년 12월 9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은 짧게 7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는 한 3장 정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채권 전문가 웰스파고의 브라이언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의 러프티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단답형 질문인데요.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 리세션을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다. 아직도 러프티가 대답했고 브라이언은 그렇지 않다. 이 첫 번째 답변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시장 전망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이 돼 있는데 2년물하고 10년물 그 금리의 역전이 되돌려지는 것인가 내년에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대답을 했고요. 러프티는 브라이언은 내년 말이 돼야지나 장기금리의 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비정상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회복되는 것은 내년 말이라고 이제 브라이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가상금리, 즉 회사채 스프레드가 감소할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러프티는 감소한다. 브라이언 레이링은 증가한다. 그죠? 침체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착륙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선생님들 기금 운용하는 CIO 나오셔가지고 이 브라이언 의견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자기 평생에 연준이 이만큼 금리를 올리는데 리세션이 안 오기는 힘들다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게 내년도 미국 10년물 가격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 HSBC하고 웰스파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망을 볼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유럽계 은행과 미국계 은행의 차이, 그리고 유럽이 얼만큼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지금 빚이 많은가, 얼만큼 지금 유럽의 사정이 안 좋은가, 빚을 엄청나게 지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도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해야지만이 자금 소유는 많은데 돈을 벌어올 때는 굉장히 부족한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 이 전망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HSBC는 이제 2022년도에 채권 투자자들이 이런 손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년도 말에 이 10년물 금리가 2.5%까지 이제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심지어 2024년에는 2%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극단적으로 갈리는 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5%도 너무나 낮다는 거죠,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최소한 미국 10년물의 이자율이 4.25%에서 4.75% 사이를 맴돌 걸로 지금 전망하는 거죠. 이런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런 뷰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게 이제 sovereign bond라고 해서 유럽의 국채 발행량입니다. 예상 발행량인데 2023년도에 이만큼 거의 700빌리언 유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페리티로 계산하면 이게 그냥 달러라고 그냥 약식해서 계산하면 700빌리언, 한화로 약 1000조 원에 해당하는 발행량이 내년도에 순 발행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건, 그러면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이만큼 발행을 하면 시장에서 이만큼 사줄 사람이 있느냐? 중앙은행이 매수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이만큼을 발행을 해버리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유럽은 엄청난 규모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중앙은행이 사주고 채권을 사주고 또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는 시장으로 유로가 더 방출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얘기는 이제 이따가 전망에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리스크 요인인데요. 우리가 resilienc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지난주에 고용지표, 그 다음에 ISM 그 서비스 지수, 그 다음에 이번 주에 PPI까지 전부 다 미국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resiliency, 미국 경제의 건전성 혹은 강인함을 우리가 봐왔거든요. 이게 오히려 리스크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도 성장률에 꺾이지 않고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 그게 되면은 물가를 잡기는 힘들고, 그럼 연준은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한다든지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요. 이 역학관계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하이드 스프레드나 아니면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굉장히 작은 것, 시장이 평온한 것, 이것에 이제 이유를 사회자가 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에 있어서의 굉장한 차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대비 지금 2022년도에 그 하이드 투자 부적격 등급 회사채 발행량은 80%나 감소한 거죠. 그리고 네트로는 10%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0%는 회사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상환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 이제 공급량 중에. 이 정도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받쳐준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더 심화해서 얘기하자면 지금의 이제 평온한 가산금리, 평온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는 회사채 시장에서 그것은 바로 공급이 워낙 적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펀더멘털이 괜찮다. 그러니까 그만큼 빚도 줄어들고 딜레버리징도 됐고 이익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런 견조한 대차 대조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금리를 준다고 했을 때 그 금리를 먹기 위해서 굉장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KR에서 크레딧 하신 분이 잠깐 쇼에 나왔는데 자기는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 보면 매수할 게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은 이제 내년에 반대로 좀 약간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이드가 이제 매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즉 하이드 스프레드는 6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때는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 대신 본인 입장에서는 국채 같은 경우에 4% 이상의 이자를 주면 add duration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기를 늘려간다. 즉 만기가 긴 자산이면서 4% 넘어간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duration을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4% 이자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딱 이제 락인 한다는 거죠. 그때 딱 잡아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인은 이제 추구를 하겠다 얘기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좀 전망을 하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이만큼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제 돈 찍어서 사주지 않는 한 시장이 지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제 유로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유로화의 공급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럽의 이런 고민이 사실 400조 원이 좀 넘는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유럽에서 이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 홈페이지 가보면 그런 계획이 나와 있고 한데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그만큼 자금 수요가 유럽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즉 유로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어쩔 수 없이 강세가 될 수 있는 압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역대로 달러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을 이유가 또 유럽의 흐물흐물한 이런 사정 때문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도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임계치를 지나가면은 현재 10월 말에 발생한 것처럼 미국 금리에 혹은 미국 달러가 강세된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요.
생각보다 빠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보다 그 반대로 될 확률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시킬 걸로 지금 전망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가 바로 우량 자산을 즉 현금 흐름을 상당히 주는 우리가 이제 채권화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량하고 앞으로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꾸준히 이자를 혹은 배당을 인컴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적정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제 조달금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레버리지 일으킬수록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산감 비교의 윤종철입니다.